우리 교재 68페이지 UN 아동 권리 협약과 비준 국가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국제 협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면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또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국제 협약에 대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17년 12월에 UN 아동 권리 위원회에 이제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게 되고, 또 2024년까지 또 우리나라가 UN 아동 권리 위원회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 제출에 대한 계획과 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장의 두 번째인 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와 원칙 부분인데요. UN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와 원칙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기준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그 기본 요소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이렇게 네 가지, 참여권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본 요소에 대한 부분으로 제공의 개념, 그 다음에 보호의 개념, 참여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N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의 기본 요소가 네 가지라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 첫 번째인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와 의료 혜택을 받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호권은 아동이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좀 옛날 말이긴 합니다.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발달권은 우리 교재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리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참여권은 아동이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를 여러분이 4학년이시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3년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생존권과 보호권은 메슬로우의 이론의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충족시키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발달권과 참여권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은 단순히 아동의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리적 욕구 이상의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 권리에 대한 원칙인데요. 이것은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같은 기본 원칙을 명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차별적인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 또 생명, 생존, 발달권 보장의 원칙 같은 4가지의 원칙을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신분에 따라 아동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이나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통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은 아동 견해 존중의 원칙을 보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 생존, 발달권 보장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불화라든지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서 아동 학대나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 권리의 내용인데요. 세 번째 아동 권리의 내용은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하는 반면에 사회권적 기본권은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는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권리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권과 자유권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인 자유권적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성명권, 국제 취득권과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신분 보존의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 접근권 등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권리와 신분 요소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신분 보존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조, 15조, 16조, 17조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권적 권리인데요.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권리는 정상적 가정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 혜택의 권리,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여가, 오락 및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장애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구조에서 사법 당국이 부모와 분리가 되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져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해야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6조, 24조, 28조 이렇게 아이들의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것,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과 의료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오락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들이 이 사회적 권리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32조에는 아동이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험이나 교육에 또 방해되는 그리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또 23조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동복지와 권리라는 이 과목에 좀 하드하고 딱딱한 단어들이 여러분 귀에는 들리지 않을 부분도 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 아동 권리에 그렇다면 어떤 발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안한 권고사항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아동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권고사항의 내용 가운데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서 비차별성이라든지 아동 이익 최우선, 생명이나 생존, 발달권 보장, 아동 의사 존중이라는 협약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 권리의 발전 현황을 이제 이 네 번째 부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조치인데요. 일반 조치는 아동의 부모 면접 교섭권과 입양 허가제, 아동의 상속권 보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치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로서 유보 조항의 철회, 아동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아동 정책 조정 기구의 운영, 아동 권리 모니터링 기구, 아동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아동 복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협약 가입 당시 정부는 아동의 부모 면접 교섭권, 입양 허가제, 아동의 상속권 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유보 조항 처리를 위해 정부는 2008년 내에 민법을 개정하여서 자녀의 부모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였고 2011년도에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민법의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을 신설하고 2013년에 가사소송법의 입양 허가를 절차를 도입해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 허가 심판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2017년 8월에 이런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권 보장은 아직 유보 상태이나 상속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보를 철회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협약 이행을 위하여 아동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왔고 빈곤한 아동의 사회복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 후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 체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체육진흥법, 난민 지원을 위한 아시아 최초 독립법인 난민법,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의 사법적인 개입 절차를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선행교육 규제로 학교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이혼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수준 유지 및 보장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의 종합적 지원 체계 도입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신규 제정하였으며 기존 법령들의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상황에 있는 청소년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하여 청소년 학부모의 학습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낙태 금지와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형법과 달리 모자보건법에서는 강간, 중강간 등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낙태 허용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해 음성적인 낙태로 위험에 처하거나 태아 유기, 입양 강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기준에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의 임신을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의 당연직 관계 장관 및 또 10명의 민관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2015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권리 협약 이행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158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동정책조정과 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중앙기구로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각 부서별 아동정책 관련 총괄하고 아동권리 협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을 근간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각국의 상황에 맞는 문화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그 상황에 맞는 지표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직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의 경험들을 쌓아서 이렇게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아동정책부서에서 이런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0개의 영역, 10개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구, 생명 및 생존, 보건, 보육, 교육, 가족, 사회성 발달, 사회보장, 경제적인 안정,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된 아동권리 지표를 토대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아동권리의 국내 이행 사항 모니터링을 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성인 옴부즈퍼슨, 아동 옴부즈퍼슨을 위촉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내 아동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 침해 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들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청소년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 청소년 인권팀을 신설하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인의 인권위원회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 청소년 권리에 대한 독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선 공고,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 지킴이단이라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아동 청소년 인권팀을 아동 청소년 인권과 확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과 후에 홀로 방치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라면 형제 뉴스도 접해서 좀 마음 아픈 뉴스를 접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 2011년 3,260개소에서 2018년도에는 4,138개소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지역 아동센터를 많이 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졸업을 하시고 또 지역 아동센터장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다양한 지구촌에 대한 시야를 확보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국제협력단, 이거는 코이카라고 하는 영어로는 단축 용어이긴 한데 코이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것이고 2013년부터 4대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환경, 젠더, 빈곤과 함께 인권을 선정하여 코이카 인권 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와 권리라는 과목이 딱딱하고 하드하고 저도 학부 때부터 그냥 현장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코이카라든지 또 초록 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기관 산하기관들의 여러분의 일할 곳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귀와 눈을 열어두시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79페이지 두 번째 비차별적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조치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 비차별적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